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집을 사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신문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외국 사람이 국내에 집을 사서 어떻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호주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캐나다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죠. 그런 내용을 제가 캐나다 신문을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 신문에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캐나다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소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관한 최신 뉴스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 대한 뉴스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루기 전에 우리 사회이사님께서 댓글을 하나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자 77대 후손이신 우리 사회이사님이시죠. 이민이 점점 어려워지네요. 전 직업군 중에 터너라는 직업을 처음으로 알았네요.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도 처음 들어본 용어네요. 얼이 백작이고 그 부인이 카운테스군요. 저도 카운트가 백작이겠거니 했었는데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사회이사님이 좀 바쁘신 것 같은데 별일 없이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백작이 뭐고 백작 부인이 뭐고 하는 이런 영어 단어 이번에만 살펴보고 우리 평생 다시 안 봤으면 어떨까 해요. 이런 종류의 것으로 우리가 고민 혹은 고생하지 않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댓글은 이거고요. 이제 뉴질랜드에 관한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뉴스가 생산된 곳은 뉴질랜드지만 이 뉴스는 사실 외국 사람들에게 관련된 뉴스예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도한 곳은 뉴질랜드 신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웹사이트는 telegraph.co.uk 영국 신문이에요. 영국 신문에 나온 뉴질랜드에 대한 기사인 것이죠. 이거 뉴질랜드 내에서는 제가 사실 이런 기사를 보지 못했어요. 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이렇게 거나하게 영향이 뭐다 이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내 신문들은. 하지만 이건 외국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영국 신문에서 굉장히 크게 이게 기사를 한번 썼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언제 쓰여진 기사인지, 얼마나 따끈따끈한 것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2018년 8월 10일 8시에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된 것이죠. 제목이 이겁니다. Foreigners face ban. ban은 금지죠. 외국 사람들이 이제 금지를 당할 것이다. On buying homes in New Zealand. 뉴질랜드에서 집을 사는 것이 금지된다. After apocalypse bolt hole Fed hikes prices. 이거 단어가 어려운 것이 많은데요. apocalypse는 한국에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거죠. 재앙, 무슨 종말, 그거. bolt hole은 그 왜 볼트와 너트 할 때 그 볼트 있지 않습니까? 그 볼트 구멍을 볼트 홀이라고 하죠. Fed는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대재앙을 탈출하려는 유행.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면 집값을 올리죠. 그러니까 대재앙을 탈출하려는 유행이 집값을 올리고 나서 오르게 됐으니까 이제 뉴질랜드가 외국 사람이 뉴질랜드 내에서 집 사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기사예요. 이 유행이라는 것은, 즉 그 대재앙을 탈출하는 유행이라는 것은 사실 뭐 한국에서는 뭐 좀 쉽게 접하는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대재앙이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특히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보시면 대재앙이 다양한 종류로 있죠. 막 무엇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막 지진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요즘은 환경이 뭐 사람 사는 것을 어떻게 만든다, 그런 것도 있고, 그 재앙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죠. 그리고 이 apocalypse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런 저런 것들을 연결해서, 또 미국은 또 대단히 그런 나라니까요. 여기 이제 기사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근거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뉴질랜드에 가서 살자, 이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대답이 호주에 가서 살자가 아닙니다. 이 종말론자들이 무슨 이유에서건 호주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 뉴질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이 비슷한 종류의 뉴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주 간단히 볼게요. 제가 지금 캐나다 뉴스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2018년 2월에 나온 뉴스입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Vancouver's hot housing market gets tougher. 그게 제목이에요. 누구에게 tougher냐면 for wealthy foreigners. 외국 사람들한테 그 밴쿠버의 하우징 마켓이 어려워진다. 왜 어려워지냐? Rate on foreign buyers to be raised to 20% from 15% this week. 이번 주에, 여기서 말하는 이번 주는 2018년 2월이죠. 외국 사람이 사면 집값의 15%를 원래 세금으로 내게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20%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한테는 그 집이 1.2배 비싼 것이죠. 캐나다 사람들에 비해서. 이게 이제 캐나다의 뉴스고요. 뭐 주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뉴스가 호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2017년 6월 달에 나온 Financial Review, 이 Australian Financial Review에 있는 기사인데요. 이것은 제목이 이거예요. New South Wales doubles foreign home buyer tax to 8%.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살 때 원래 4% 세금을 내게 했는데 그걸 8%로 올린다 이 말이죠. 이 두 개의 예를 보면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뭐 호주 좀 아까 본 거는 뉴 사우스 웨일즈지만 다른 곳에도 비슷한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외국 사람들 집을 잘 못 사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높이는 거죠. 사면 비싸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뉴질랜드 뉴스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서 막 캐나다에 사람이 가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캐나다에 가서 막 그걸 배워오자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이제 이번 주에 나온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그게 이제 뭐 세금을 몇 퍼센트를 높일 것이냐, 뭐 도시에만 적용될 것이냐, 뭐 도시에만 적용된다면 어느 도시에 적용될 것이냐 이런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 지금 현 정부의 뉴질랜드 현 정부의 노동당 정부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금지다. 사지 마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외국 사람들이 못 사게 하려는 종류의 집은요. 아주 땅이 넓은 그런 집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층짜리 아파트, 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파트, 그냥 마당도 없고 그런 아파트는 뭐 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골에 있는 혹은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데 있는 굉장히 큰 집들, 그런 거를 사지 말라는 거죠. 이런 종류의 예가 이제 가끔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사실 좀 재미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뉴질랜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좋은 예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한 사람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사람 first name만 할게요. 피터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67년생이에요. 그리고 1999년에 페이펠,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펠이죠.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베이에 팔죠. 그 사람이에요. 이베이에 팔 때 1.5 빌리언에 팔았군요. 2002년에. 그 페이펠을 팔고 나서 이제 다른 회사들에 투자하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 투자가 2004년에 페이스북에 50만 불. 50만 불이면 참 뭐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돈이 아닌데 그 50만 불을 주고 페이스북에 10.2%를 2004년에 샀어요. 그때는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뭐 별로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을 때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12년에 1빌리언의 페이스북 주식을 대부분 팝니다. 그러니까 지금 0.5 밀리언에 산 것을 1000밀리언에 판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도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2004년에 페이스북 주식 사고 다른 주식도 많이 샀겠죠.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세계 종말, 이런 종류의 스토리에 좀 자주 나오는 사람이에요. 뭐 자기가 정말로 그런 걸 믿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살 수 없다면, 이 사람이 원래 독일에서 사는데 독일에서도 살 수 없다면 이 세상이 살기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을 2007년에 받아요. 그리고 뉴질랜드 시민이 됩니다. 2011년에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퀸스타운 옆에 와나카라는 동네가 있어요. 퀸스타운은 사실 한국으로 치면요, 뉴질랜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국으로 치면 명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게 퀸스타운이죠.
뭐 뉴질랜드 사람들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 가면 외국 사람들이 많다. 그게 퀸스타운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와나카죠. 와나카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곳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와나카를 보면 별로 매력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여튼 거기에다가 집을 샀어요. 193헥테어짜리 집을 샀어요. 그것은 100m 곱하기 100m가 193개 있다는 거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어저께 1.8헥타르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한 100배쯤 되는군요. 그런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예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특히 여기서 말하는 건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와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그 종말론 그런 것이 거기 있는 모양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와서 무지무지하게 큰 집을 산단 말이죠. 무지무지하게 비싼 집을. 그래서 그걸 보는 뉴질랜드 사람들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있다가 이번에 그것에 대한 종국적인 해결책이 나온 거예요. 답은 금지다. 이렇게 된 것이죠. 제가 자꾸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저의 아이디어여서가 아닙니다. 이 신문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After Apocalypse, Bolthole Fed Hikes Prices. 가격을 올리는 것은 그 지구의 종말을 탈출하려는 유행이 가격을 올리기 때문이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기사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종말론 때문에 뉴질랜드에 집을 산다는 얘기는 볼 수 있는 얘기예요. 이 기사에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페이팔의 창시자 그 피터라는 사람 얘기도 나오지만 또 비슷한 다른 사람 한 명 나옵니다. 링크드인 만든 사람, 그 사람 얘기도 나와요. 그것도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종말론을 탈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공식적인 이야기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거기 한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country's center-left government, 왼쪽에 있는 정부죠. 지금 노동당과 노동당 근처에 있는 정당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부는 is blaming the apocalypse preppers. prep은 준비하는 거죠. 그 준비하는 사람들. 지구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for a major housing crisis in the country. 그 사람들 때문에 뉴질랜드의 집이 부족하다. 혹은 집값이 비싸다고 그 정부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미국 사람들만 못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게 못 사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것도 중국 사람들도 중요한 이유죠. 근데 예외가 두 나라예요. 예외. 호주 예외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예외입니다. 이 두 나라하고는 이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그 협정에 근거하여 집을 서로 살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망가뜨리지 않고 나머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금지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뉴질랜드의 장관 데이비드 파커라는 사람이 말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In this world of concentrating wealth, 이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이런 세상에서 We don't want this coterie of ultra wealthy people overseas. 우리는 외국에 살고 있는 이 소수의 엄청나게 부유한 이 사람들, 이 being able to outbid successful New Zealanders. 뉴질랜드 사람보다 더 높은 가격에 집값을 흥정하는 그거 우리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공한 뉴질랜드 사람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법을 만든다는 거죠. 제가 이 데이비드 파커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사람은 마오리가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 사실, 이 사람은 지일롱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가지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이죠. 이런 종류의 결정을 뉴질랜드 정부가 내리게 된 데에는 하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집을 뉴질랜드에 와서 많이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여기 대표적으로 두 군데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사는지 밝혔어요. 첫째는 오클랜드예요. 오클랜드는 뭐 당연히 외국 사람들이 많겠죠. 외국 사람들이 집을 얼만큼 사느냐? 18.7%의 오클랜드 집을 외국에서 산답니다. 그게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 동네는 어디냐? 아까도 말씀드린 퀸스타운. 퀸스타운은 외국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했죠?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근데 여기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집도 많이 사는군요. 여기는 9.7%의 퀸스타운 집은 또 외국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뉴질랜드 사람들로 하여금 외국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집을 너무 많이 사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느 나라에서 뉴질랜드 집을 많이 샀느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호주 사람들도 많이 샀고요. 이 호주 사람들 속에는 중국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BC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중국 사람들이죠.
영국에서도 많이 샀고요. 그리고 홍콩에서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중국, 호주, 홍콩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어쩌면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도 중국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이제 과거의 그 추세였는데, but since US President Donald Trump's election,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it has increasingly been wealthy Americans buying up.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부유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아까 그 페이펠 그 사람은 공화당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아주 큰 굉장히 비싼 집을 사는데 왜 사냐 하면은 Doomsday Bolt Hole.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지구 종말론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로비를 하겠죠. 그러면서 정부에다가 어떻게 해달라고 했느냐? 보통의 뉴질랜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무지무지하게 비싼 집은 사실 그 평범한 뉴질랜드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아주 부유한 뉴질랜드 사람들이 사건 아주 부유한 외국 사람들이 사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집은 이 법에서 빼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대요. 그것에 대해서 그 장관, 아까 데이빗 파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He was offended by the suggestion that an exception be made for the super rich. 되게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외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정도면 뉴질랜드가 새로 만들려고 하는 법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뉴스, 뉴질랜드가 외국 사람들이 뉴질랜드의 집을 사는 것을 금지한다는 오늘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